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오늘 계속해서 페르시아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페르시아의 창건자인 고레스와 또 고레스 통치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1차 기환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잇는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다리오 1세 당시에 있었던 역사, 특히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캄비세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캄비세스는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이제 바벨론의 왕으로 임명하면서 바벨론에서 수년간 통치 수업을 받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전사하면서 맏아들로서 즉위하게 되죠. 8년간 그의 치세 중에서 최고의 업적은 뭐니 해도 이집트를 정복한 것이죠. 주전 525년이죠. 이 캄비세스는 간질 환자인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타고난 왕조였던 동생 스메르디스를 암살함으로써 이제 왕의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캄비세스가 접수한 그 이집트는 이제 26왕조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아마시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프사메티쿠스 3세, 결국 프사메티쿠스 3세 때 주전 525년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면서 26왕조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즉위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주전 522년 페르시아 제국을 뒤흔든 일련의 소요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 그것은 당시 이집트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의 그 갈멜산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캄비세스에게 페르시아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그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가우마타가 이 자기가 죽인 스메르디스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죽였는데 이 가우마타가 마치 스메르디스를 가장해서 왕권을 잡은 거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가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인 동생, 그러니까 왕자인 스메르디스 행세를 하면서 이 가우마타가 반란을 일으키죠. 이 소식을 듣고 평소 간질 환자였던 이 캄비세스는 간질이 발작하고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측근 군관이자 반개 왕족이었던 다리우스가 군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차기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그는 이제 황제가 되자마자 이제 가우마타를 처형을 하고, 하지만 반란은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서 초기 2년간, 그러니까 주전 522년에서 520년까지 2년간 전선의 곳곳을 이제 동분서주하면서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정신이 없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 공동체에도 그 불똥이 튀어서 동면하고 있던 어떤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이 깨어나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 이런 그 2년간의 소요 사태에서 활동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 메시아의 소망과 약동. 자, 당시에 이런 소요 사태를 여호와의 결정적인 개입의 전주곡으로 보고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게 됩니다. 무려 16년간 방치된 성전 재건 공사는 결국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자, 이들은 이 다윗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다고 천명합니다. 여기에 흥분되고 고무된 유대 공동체는 결국 성전 재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죠. 학개 선지자는 여호와의 집은 폐허로 방치한 채 자신들의 집에 안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나태, 무관심을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리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거쳐 삼아 통치를 재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성전 재건이야말로, 성전 완공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 규모가 초라하다고 이제 실망하자 여호와가 곧 열방들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그들의 보화로 가득 채워서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꾸밀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성전 재건을 해라. 그 이외의 일은 여호와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스가랴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스가랴는 다리우스가 이제 반란을 평정하고 승리로 이제 소요가 거의 평정될 즈음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비적인 형태의 그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의 책은 이제 후대 묵시문학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죠. 스가랴 역시 당시의 소요를 여호와의 임박한 개입을 알리는 징표로 해석하고,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속히 시온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다리우스가 반란을 평정한 후에도 그는 열방의 붕괴는 단지 늦추어졌을 뿐 머지않아 열방은 붕괴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성전은 여호와의 우주적인 통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 완공은 그에게 있어서도 어떤 중차대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발 디딜 틈도 없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죠.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런 대담하고 선동적인 어떤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설교였죠. 이런 선동적인 설교는 당장의 목적에 크게 이바지해서 결국 성전 재건 공사는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학개는 바로 주전 520년 6월에 스가랴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16년간 방치된 성전 재건을 촉구하죠.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두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이죠. 자,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 8월, 그러니까 두 달 후 사역을 합니다. 스가랴는 학개보다 나이가 어려서 대략 주전 480년 이후에도 살아 있었고, 학개는 주전 520년의 사역 이후 곧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재건 촉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주전 520년 6월에 학개를, 그리고 8월에 스가랴를 불러서 스테레오로 이제 사역을 하게 하죠. 학개 선지자는 어떤 성전 재건의 촉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은, 스가랴는 어떤 성전 재건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에 초점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사역에 의해서 결국 2차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 에스라서 5장과 6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기록되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유대 땅에 선동적인 반항을 일으켰다. 그리고 핵심 당사자인 이 스룹바벨은 이제 고발이 되고, 또 사마리아 귀족들의 모함에 의해서 어떤 강서편 총독인 다뜨네가 결국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혐의를 못 찾고 오히려 이 기회에 엑바타나에는 왕실 기록 보관소에 그 이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한 그런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재부각되죠. 결국 주전 515년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죠. 이게 바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성전은 재건됐지만 규모도 굉장히 초라했고, 또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했던 그 청사진들, 그 메시아적 소망은 하나도 실현된 게 없었죠. 그러면서 한껏 달아올랐던 메시아적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꺾이자 이들은 감당하기 힘든 절망에 빠집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은커녕 어떤 국가적인 회복도 요원했죠. 그리고 이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을 때까지 60년 가까이 여호수아와 그 후계자 중심의 어떤 신정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행정상으로는 사마리아 속주에 완전히 통합이 되어서 이제 사악한 사마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죠.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한편 이제 당시 세 번째 왕이 된 이 다리우스 1세는 고레스 대왕의 훌륭한 후계자임을 입증합니다. 다리우스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광대한 영토를 20개의 주로 나누어서 통치했고, 그 업적은 너무 다양하고 눈부십니다.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고, 나일강과 홍해를 연결한 운하,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수도 수사에서, 그리고 이 사르디스 사대까지 연결하는 이제 그 도로망이었는데, 이 도로망을 이제 배우고 접수한 게 로마 제국이었던 겁니다. 이 다리우스 1세의 통치기는 가히 페르시아의 전성기였는데, 그가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유일한 실패라고 하면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리스 침공에서 실패한 것이죠. 흔히 이제 마라톤 전투로 알려져 있죠. 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결국 다리우스는 이제 옥의 티로서 하나의 실패를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 유지는 그 후계자인 크세스 1세에게 넘겨져서 결국 이 그리스 세계와 다시 한번 이제 또 전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저렇게 하면서 오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어떤 성전 재건 사업과,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우스 1세의 통치기의 치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